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조합으로 장순원 기자와 함께 제가 한번 어떻습니까? 저랑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대. 자, 마음에 안 든다는. 아니,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아니고 부담이 큽니다. 네, 자, 가끔씩 이렇게 조합을 좀 바꿔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3프로TV의 자랑 권순우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하고 그 빈살만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빈살만, 그 돈 많은 아저씨. 저도 사진을 봤는데 네, 돈 많을 것 같아요. 만수르 형보다 돈 많다고. 돈이 많다고 하는. 네. 네, 만수르 형보다 돈이 많다고 하는 빈살만 왕세자가 왔다 가서 그래서 뭐 한국하고도 무슨 비즈니스도 많고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뉴스들도 많고 해서 네. 또 이 스마트한 권 팀장님이 쫙 한번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어제 저녁 때 하려고 했다가 시간 없어서 쫓겨난 김상훈 기자 아이템도 2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연구체 때문에 시장에 난리가 있었잖아요. 예. 흥국생명. 예. 이번에 하나생명이 연구체를 조기 사관하기로 해서 좀 화제가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던데 그런 네. 얘기를 좀 자세히 이제 네.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김상훈 기자 서포트 네. 해주실 거죠? 네. 오늘은 2%가 없으니까 좀 마음껏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빈살만 네옴시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데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거.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빈살만 하고 이제 모여서 회의하는 사진을 봤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그 아주 대표적인 기업가들이잖아요. 네, 네. 되게 공손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자, 삼성, SK, 네. 뭐 현대차 등등등 앉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뭐 별로 아는 게 없네요. 기자는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역시 권순우 팀장이 나와줘야 설명해줘야 되겠네요. 우리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예. 예, 뭐 다들 이제는 그 주식시장에서 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아까 네. 얘기했던 그 장순원 기자 얘기하셨던 사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오늘 짤로 돌고 있는 걸로 포왔는데. 쪼로로 앉아 있던 거. 예, 그리고 이제 재밌는 짤을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사진 같이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이거 웃기더라고 이거. 다 해서 뭐 30조 어. 정도 된다. 다 해서 네. 저 순서는 어떻게 정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조금 의아했어요. 그 나이 순이냐 아니면 재계 순이냐 그랬을 예. 때 여기 또 하나가 저기 구강모 회장이 없죠. LG가 없네요. 예, 예. 그래서 물어봤는데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나이순도 아니고 재계순도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재계순으로 하면 현대차가 두 번째로 갔어야 될 텐데. 그리고 이 SK가 저 반도체가 시가총액이 좀 늘어가지고 2등이 예. 됐나 뭐 근데 뭐 그거를 뭐 어떻게 따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 순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84년생 살만이 형 앞에 쪼로로 앉아서 84년생이세요? 네, 84년생 그래도 형입니다. 돈 많으면 형이죠 뭐.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많이 모았던 거는 670조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그 네옴시티 예. 프로젝트예요. 진짜 이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옴시티. 예, 근데 그 네옴시티 관련한 얘기가 사실은 네옴시티만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은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2016년에 발표했던 그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예. 전략적으로 하는 거에 12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 시티 관련한 네옴시티 사업입니다. 예. 그 외에 다른 사업들도 좀 있는데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차차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네. 여기서 일단 그 사우디 같은 경우는 석유 중심의 산업 구조를 좀 다각화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을 하다 보면은 석유 사용이 좀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 사우디는 저기 전체 GDP의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거의 한 80% 이상을 석유 사업으로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신규 사업이 좀 필요했었고 여기에는 약간 정치적인 이유들도 좀 있습니다.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거기 사우디 왕자가 뭐 한 2-3천 명 된다면서요. 아니 사우디에서는 제가 들은 얘기가 예. 뭐 저 왕가에 누구 좀 알아요. 하면 뭐 그렇게 하도 왕세자들이 많아가지고 왕세자는 아니겠지만 왕가의 왕자들, 자손들이 예. 많아서
하여튼 다 왕자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그 자리가 상당히 위협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아무리 왕가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왕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왕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보이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위치로 있나 봐요. 근데 그 빈살만 왕세자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그 약간 나이든 원로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대요. 이게 뭐 숙청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좀 젊은 층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예. 거기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우디의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업률이 제가 2021년 통계 보니까 11.8% 정도 되던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가 좀 많이 없고 석유 부분에 좀 과도하게 있을 때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 위기 의식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산업이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사우디 비전 2030의 내용들은 되게 다양한데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석유 부분이 에너지 사업이다 보니까 예. 이 에너지 사업이 줄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예. 관련한 사업들 뭐 보시면은 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예. 뭐 조그맣게 그 태양광 패널 조금 깔아놓은 장면 사진 제가 갖고 왔는데 진짜 사우디는 뭐가 규모가 달라요. 네, 소소하게 태양광 패널 조금 깔은 사진. 근데 이게 네. 진짜 사진은 아니고요. 이게 좀 계획된 사진입니다. 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게 만약에 태양광을 가지고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낸다 한들 전기를 뭐 엄청나게 쓸 일이 별로 없는 네. 나라잖아요. 인구도 네. 그렇고. 네. 그러면은 이 전기를 어떻게 다른 데다가 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그게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전기를 가지고 운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서 수소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전기를 가지고 그냥 보내려면 전봇대 세워서 보내면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러면 전기를 가지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수소를 또 운송하게 되는 건데 수소를 운송하는 방법은 이제 일단 탱크에 넣어서 운송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러면 부피가 굉장히 커요. 그렇다면서. 그러면 그거를 이제 700바, 350바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한 기압의 700배 정도로 압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 조금 위험합니다. 폭발할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수소 폭탄이라고 뭐 얘기하시는 거는 그 수소가 아니거든요. 수소 폭탄은 예. 그거는 이제 이중 수소, 삼중 수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수소 자체가 위험하진 않은데 워낙 고압으로 눌러야 되다 보니까 여기가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액화를 시켜서 운반하면 훨씬 더 많이 운반할 수 있는데 액화를 하려면 영하 253도 정도까지 낮춰야 돼요. LNG 하듯이. 예, LNG는 한 100 한 몇 도 이렇게 되는데 예. 수소는 훨씬 더 낮아야 돼요. 그럼 지금 LNG를 운송할 때도 기온이 좀 높아지면 다 기화돼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예. 그것처럼 액화수소 같은 경우도 그거를 이제 기화를 방지하거나 이러려면 좀 기술적인 용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또 하나가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암모니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요즘 논의가 많이 되죠. 네, 예. 암모니아가 NH3거든요. 질소를 합치면 된다면서요. 예, 예. 수소에다. 질소 하나, 수소 3개 붙이면 암모니아가 되는데 네. 암모니아를 액화하는 데는 한 영하 30도 정도? 그 정도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화학 물질을 운반하는 그런 정도 온도예요. 수소하고 질소 만들어서 암모니아 만드는 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까? 아 근데 그 부분도 어. 사실 그 질소를 그 암모니아에서 질소를 빼내는 쪽은 예. 되게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질소라는 거를 뽑아서 지금 비료로 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쪼개는 쪽은 괜찮은데 붙이는 쪽이 잘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그걸로 암모니아를 만들면 운송하기가 훨씬 편리하다. 그래서 거기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계획이 어떤 기술이 있고 그리고 그걸 운송한 다음에 다시 수소로 쪼개는 크래킹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도 필요하고 예. 그게 아니면은 수소가 아니라 암모니아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암모니아를 발전용으로 그냥 사용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포스코라든지 뭐 두산이라든지 이런 데들 많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 사우디하고 계약 맺은 내용들을 보면은 그린 수소 개발 관련 MOU 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설비를 설치한 다음에 예. 거기에 수전의 설비를 놔서 거기서 수소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전기를 가만 놔두면 없어져 버리니까 예, 그거를 수소
수소로 다시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수송하기 좋게. 그러니까 수소로 개발하는 사업도 있고 암모니아로 개발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프로젝트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 등 5개사, 한국전력 요런 데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너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왜냐면 건설사가 왜 들어가 있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건설을 하는 것들도 이제 필요하니까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거 삼성물산 많이 합니다. 예. 국내에서는 거의 안 하는데요. 해외 프로젝트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단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이 좀 비싸요. 근데 사실 뭐 사우디 사막에다가 쭉 깔아버리면 비용은 싸잖아요. 네. 문제는 이제 운송이 안 되니까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 계획들을 좀 발표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모듈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표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PD님? 예. 그 모듈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듈러 사업은 뭐냐면은 그 건물을 지어서 옮기는 겁니다. 지어서 옮기면은 거기에 이제 그 아무래도 비용이 좀 절감되는 측면이 있고 어떤 집은 요런 집이에요. 네. 모듈 주택, 네. 모듈러 주택. 예, 요거 만들어서 옮겨서 거기다 설치하면 되는 건데 사이즈가 규모가 엄청 커요. 규모가 한 10,000가구, 한 5조 3천억 원 정도의 규모의 모듈러 주택 관련한 MOU를 맺은 건데 저건 이게- 어디다 짓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 그 네옴시티 짓는 데다가 넣을 건데 네. 네옴시티에다가 넣으려 그런 게 아니라 예. 네옴시티를 짓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공사장의 그 컨테이너 그분들 위해서 박스네. 짓는.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 이제 모듈러 주택은 컨테이너 박스 정도 수준은 아닌데 네. 어쨌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짓는 게 10,000가구 5조 3천억. 야, 진짜 역시 사이즈가 다르구나. 규모가 엄청 크죠. 사우디는. 예. 그래서 여기에 삼성물산이나 포스코 ANC 이런 데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프로젝트가 좀 중요한 거는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더 라인이라고 불리는 실제 그 건물을 만드는 네옴시티의 사람 주거 지역을 만드는 프로젝트의 예. 그 어떤 테스트 베드 같은 느낌이에요. 아. 이게 잘 되면은 이제 거기도 들어갈 수 있는데 더 라인 얘기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은 야, 도라인 맞아. 예, 사진으로만 여기 사진 봐봤어요. 예. 예, 동영상 가지고 올라 그러다가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게 도시입니다. 도시 더 라인 한 200m 정도 폭에 길이는 한 170km 정도 되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여기가 일종의 좀 거울 같은 거예요. 아니 저 볼 때마다 느꼈는데 왜 우리도 고속도로 이런데 방음벽 이렇게 세우면 투명해서 새들이 날아가다가 쾅 해가지고 막 죽고 그러잖아요. 예, 예. 저것도 투명해서 새들이 날아가서 쾅 죽지 않을까? 도시의 벽을 왜 세워요? 아 이게 사실 유리로 만든 좀 예쁜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네. 유리 만들게 되면 이제 태양이 딱 비쳐가지고 네. 안에가 이제 온실 효과가 난대요. 그래서 온실 효과를 방지하려면 약간 빛을 그 반사시켜야 반사시켜- 돼요. 볼록거울처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빛이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예, 예. 그래서 빛을 반사시켜야 어. 열을 안 받는다 그래서 그게 거울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그럼 아까 거기 벽은 외부 벽이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는 어떻게 돼 있냐? 네. 한번 보시면은 이게 완전 영화 같아. 그러니까 이쪽 와. 끝에가 벽이고 요 안에가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식물들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나 이런 데는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 없이 철도로만 다닌다면 지하에 예. 지하에 통로를 만들어서 170km 끝까지 가는데 20분 안에 갈 수 있게 하겠다. 와. 이런 계획입니다. 170km면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서울에서 양양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거기 40분 만에. 일직선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을 거는 같아. 예, 근데 돌아가는 게 양양거리에 없고. 벽이 하나 생긴다.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기까지 벽을 다 세울까? 그러니까 그 발상 자체도 좀 그런데 왠지 실제로 이렇게 짓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사우디 계신 분한테 좀 물어봤을 때는 네. 전 세계에 있는 피카소들이 다 모인다. 네.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워낙 대형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제 그림 가져가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그림이 제일 예쁘구만 하면서 골랐을 건데 아무래도 다들 하는 얘기는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측면은 어떻게든 짓긴 지을 건데 그러니까 아까 그림 나온 대로 그대로 지을 거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원래 결론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양 기자님 물어보셨으니까 답변 드리면은 결국 이런 도시가 성공을 하려면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는지가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기업이 입주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네옴시티의 위치를 보면은 그
홍해하고 맞닿아 있는 그쪽 지역이거든요. 네. 거기가 뭐가 있냐면 그 지중해랑 연결되는 지역에 수에즈 운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따라서 물류의 중심지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저걸 다 지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사실은 목적에는 부합되진 않아요.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야 되는 거고 더 많은 사람이 관광을 와야 되는 거고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죠. 거기에 뭐 그 스키장 짓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막의 스키장. 네, 그 스키장이 과연 필요할까? 스키 타고 싶으면은 뭐 어디 좀 좋은 데 있잖아요. 네. 좀 시원한데 네. 그런 데에서 타면 될 건데 굳이 그런 게 필요하겠냐라고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국 민간 투자가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투자라는 거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이 결국 두바이 모델인데 네. 두바이는 꽤 성공적인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그러면은 사우디는 이제 두바이 모델에서 결국은 그 지역의 물류 중심지, 경제 중심지가 되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바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아요. 아니 우리 같은 아랍 이슬람 형제들끼리 우리 있는 거를 빼갈라 그러냐.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랑 비즈니스 하려면은 우리 쪽에 지사가 있어야 돼. 2024년부터는 우리의 지사가 없는 회사하고는 우리 관급 공사들은 안 줄 거야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사우디의 약점 중에 하나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쪽 이제 홍해 관련해서 이제 프로젝트들이 그러니까 네온 프로젝트는 그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고 네. 홍해에 관련한 그 관광 프로젝트가 또 있어요. 그 지역은 이제 섬이 한 90개 정도가 있는데 그 90개들을 이제 포괄하는 그런 관광단지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할 때는 거기서 뭐 놀러 왔는데 네. 거기서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네. 비키니 허용해주겠다. 사우디에서 비키니 가능한 지역은 여기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음주 가능하다. 음주. 음주도 가능하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우디의 법제 같은 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예외적인 걸 허용해나 보죠. 네, 그 자유구역 지역도.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 어젠가 저녁에 누굴 좀 만났었는데 네. 어쩌다가 이 얘기가 나오다가 하는 얘기가 그 옆에 바레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 원래 바레인 가서 술 먹고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구역이 되면은 바레인이 좀 위협받지 그리고 않겠느냐. 바레인 엄청난 타격을 받죠. 원래 사우디가 경건하게 지내다가 바레인 가서 술 먹고 놀고 다시 와서 경건하게 지내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협을 좀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이번에 나온 것 중에 바이오 회사들이 조금 있어서 예. 좀 조사를 해보니까 지엘라파라는 회사가 좀 있었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데 네. 지엘파 비피도는 아시죠? 프로바이오틱스. 그럼 뭐 잘 모릅니다. 비피도 그 광고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러던데 네. 여기가 지금 사우디 쪽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 네. 기술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사우디 쪽에다 공장을 만들라는 계획이 좀 있나 봐요. 왜 거기까지 가서 만듭니까, 근데 저 일단 바이오틱스. 뭐 건강 기능식도 좀 팔고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유바이오로직스 있잖아요. 예.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중동에 있는 그 바이오 회사 아라바이오사의 경구용 콜레라 백신 여기를 공급 업무 계약을 체결을 했대요. 근데 여기가 아라바이오가 중동에서 유명한 바이오 의약품 노바티스, 사노피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예. 거기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금 공급들을 하고 있대요. 여기에 더해서 기술 이전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 아까 중요한 게 제조업을 육성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바이오 제조업을 육성하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좀 돼 있고 지엘라파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 백신 그 스푸트니크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맡았던 회사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공급이 안 되는데 그 러시아 백신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파는 그런 일을 했던 데가 지엘라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쪽에도 꽤 많은 협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런 거 보면 아까 전에 그 더라인 예. 네옴시티도 그 수에즈 운하 근처여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업들한테 사실은 뭐 바이오 기반이 없을 텐데 사우디에 뭐 우리가 땅도 주고 뭐 세제 혜택도 주고 뭐 그런 게 많은 제안들이 많은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육성
저기를 해야 되니까 유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건데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수주를 줘갖고 일감을 주는 것도 맞겠지만 예. 자국에 필요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IRA 같은 거 할 때 예. 여기 들어와서 하면 저희가 보조금 드릴게요. 그런 것처럼 이쪽에서 오면은 저희가 매출 일으켜 드릴게요. 아니면 공사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버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는 이제 기업과 정부하고 맺은 양해각서인데 네. 우리 또 그 안프로님 잘 아시는 로템. 네. 네, 로템이 네. 이번에 거기서 또 계약을 맺었는데 밑에 철도, 고속철도. 예, 예. 그 뭐 정확하게 그거라고 딱 확정적으로 돼 있지는 않아요. 이게 개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서 고속철이 들어갈 거냐가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어쨌든 고속철 수주 MOU가 한 2조 5천억. 이거가 되면은 그때 방송에서 한번 얘기하셨었잖아요. 예. 우리나라 고속철 한 번도 수출해 본 적 없다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되면은 최초로 우리나라 해외 고속철이 수출. 해외 수출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왜 고속철 수주가 세계 최초가 되냐면은 네. 일반 기차는 좀 수출을 좀 했었어요. 네. 근데 고속철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국가가 좀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정도 돈이 있는 국가들은 자국 철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알스톰이라든지 지멘스라든지 이런 데를 네. 직접 유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현대 로템의 고속철을 수출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번에 좀 MOU 사항에 그게 들어갔고 전동차가 들어갔고 전기 기관차 이것도 한 6,500억 원 규모 그리고 차세대 수소기관차.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그게 아직 뭐 개발이 돼 있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MOU를 맺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닐 거다라는 그렇겠네요. 게 하나 있고 아하. 게임 분야 MOU 이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게임은 왜 뭐에 들어가 있어요? 저기? 빈살만 84년생 빈살만이 게임 좋아합니까? 게임 엄청 좋아하세요. 우리나라 게임 강국이죠. 또 게임 예. 잘 만들죠. 예, 그리고 이제 e스포츠 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거기 NC 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데 지분도 사우디 투자청에서 많이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e스포츠를 육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 오게. 뭐 그래서 이전에 뭐 골프 대회 같은 것도 해가지고 뭐 PGA 선수들 뭐 엄청나게 네, 돈 들여서 예. 다 데리고 오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아까 게임이라든지 골프라든지 이런 모터 스포츠 그런 부분들도 이제 네옴시티를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2017년에 17년에 네. 우리나라하고 이제 계약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와서 처음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어떤 그 한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12개 프로그램의 5대 협력 분야 40개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어요. 사우디하고 한국하고. 예. 우리가 할 만한 것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듯 보이죠. 권 팀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예, 예. 돈만 있고 석유만 있으니까 예, 예. 일단 돈 주고 다 들어오세요. 뭐 바이오도 들어오세요. 뭐도 들어오세요. 게임도 들어오세요. 하는 건데 예. 우리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하고 사우디가 좀 특별히 관계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코가닥 전 세계 다 뿌리는 건데 그냥 그 중에 한국도 너희도 이만큼 들어와 뭐 이런 거예요? 예리하십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국내 프로젝트만 다루기 때문에. 네. 예.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중국도 2016년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중국은 1대1로의 한 축으로서 사우디 프로젝트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하고 있고 예. 2017년에도 사우디 국왕 취임 이후에 중국을 방문해서 사우디 비전 2030하고 중국의 1대1로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의 파트너십들을 맺었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살만 국왕이 2017년에 이미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과 사우디가 비전 2030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아예 전략에 대한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3개 영역을 중심으로 9개 협력 분야 43개 협력 가능한 프로젝트들을 또 열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습니다. 이게 MOU 형식이잖아요. 네.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MOU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은 참여시켜 주는 것도 MOU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또 경쟁 입찰을 하지 않겠냐라는 예.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스마트 시티라는 게 대규모 도시 건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돈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을 수 있어요. 어떤 게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뭐
그 토건이라든지 네. 뭐 아파트 그러니까 건물 짓는 거 이런 데가 부가가치가 엄청 높진 않잖아요. 그 인부들을 쓰기 위한 그 모듈러 아파트 이런 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출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네. 이익이 나긴 좀 어렵고 예. 그리고 워낙 대형 프로젝트다 보니까 너도 나도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너무 가격을 싸게 들어갈 경우에는 뭐 부가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진짜 돈 되는 거 예. 여기에 이제 부가가치가 있는 어떤 설계 영역이라든지 기술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야 좋은 건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업체들이 그분들은 또 많이 엿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이런 정도 프로젝트들은 뭐 잘한다 못한다만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적인 관계, 뭐 방위 산업적인 관계, 국가 안보 관계까지 연동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와 숫자가 너무 크고 뭐 너무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고 여기만 보고 열광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실제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되게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고 아까 제가 수소 관련한 것들도 보면은 건설 시작하는 게 2025년이에요. 시작이 2025년 앞으로 3년 3년? 남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공장 가동해서 돌리는 거는 29년. 그러니까 규모는 뭐 8조 5천억으로 굉장히 규모가 크긴 하지만 예. 아직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짧게 보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아까 이제 홍해 프로젝트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가 28,00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안 와요. 서울이 600. 예. 여기가 아까 홍해 프로젝트가 28,000. 28,000. 예. 와, 그럼 서울의 몇 배야 이게? 서울의 한 40배 정도 되는 면적을 예. 이제 그거를 시티로 도시로 꾸민다는 거예요. 관광지로 관광지로 예. 비키니 입을 수 있는 예, 술을 마실 수 있고 예. 뭐 그런 게 있고요. 와, 키디아 어마어마하다. 엔터테인먼트 시티 사업도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키디아 엔터테인먼트 시티 사업은 일종의 테마파크 사업입니다. 여기는 334 제곱킬로미터. 아까 서울이 600이라 그랬죠? 예. 서울 면적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테마파크입니다. 저렇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인 거예요. 예. 이게 이런 거 다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실제로 이제 사업성이 있느냐라는 아.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은 강원랜드처럼 아니 강원랜드. 진짜 어마어마한 그 폐허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런 뉴스만 보고 투자하는 건 위험할 수 있겠군요. 근데 기대들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워낙 큰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고 네. 두바이 같은 경우도 이제 성공했잖아요. 음.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여기에 우리나라 또 대규모 스마트 시티를 우리나라가 많이 하더라고요.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뉴 쿠웨이트 2035 프로젝트라 그래서 24만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 10개를 만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다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석유 수출이 좀 줄어들었을 때 우리는 뭐 먹고 살 거냐. 예. 그거에 대한 고민이 다 있는 거군요. 예, 여기는 주요 그 마스터 플랜 짜는 데가 네. LH입니다. 우리나라에서죠? LH? 예. LH 공사? 예, 2016년에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MOU를 맺어서 예. 마스터 플랜 같은 걸 수립을 했고 네. 이제 시범 주거단지 착공이 내년부터 들어가서 예. 예, 지금 그 LH가 그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국내 기업들 같이 하자. 뭐 그런 것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도 역시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답니다. 쿠웨이트는 에너지 비용을 나라에서 내준대요. 그 도시에서 쓰는 에너지 비용을 네, 다 내준대요. 그리고 예. 사람들이 에어컨을 안 끈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쩌면 이런데 인공지능 같은 게 들어가면 좋겠죠. 뭐 사람이 장기간 없으면 알아서 에어컨을 꺼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태양광을 짓는다거나 그리고 건물을 짓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제로 에너지 건물. 그 밖에서 에너지를 조달받지 않고 스스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 안에 ESS나 수소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부산에 에코델타 시티가 있고 세종에 또 시티가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사업이.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유비쿼스 이거 참 유비쿼터스.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유비쿼터스라는 단어. 네, 한참 유행이었는데. 예. 그게 2008년에 관련한 법안을 만들고 시행을 하다가 2017년에 스마트 도시법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결론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걸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스마트 시티가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일까? 뭐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스마트 시티 사업해 보신 분 얘기가 버스 몇 시에 오는지 몇 분 있다 오는지 그것도 얼마나 편리하냐. 예. 그런 것들이 그 버스의 위치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기술들이 적용이 된 거다.
근데 그 그 버스 정류장 이거 온다고 해서 너가 거기 살고 싶니? 그것 때문에 그렇죠. 주변에 아파트 그렇죠.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그렇지. 같니? 그렇지.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기업들이 찾아오겠니?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이 될 건데 이게 네. 되게 큰 고민이래요. 그러니까 기술들을 적용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까? 그거보다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는 학군 뭐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직주 근접성 예. 이런 것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단순히 스마트한 기술을 접목하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사업성이라는 게 결국은 비싸게 그 부지를 팔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부동산의 가치를 스마트한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올려줄 수 있는지들이 본인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그 네옴시티를 비롯해서 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스마트시티 사업들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예. 또 하나는 그 스마트시티가 정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많은 사람들과 관광객을 유치해서 성공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지는 단지 스마트한 기술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많이 가봐야 되겠군요. 일단은 뭐 청사진들은 그럴 듯한데 이거 뭐 미리 막 너무 기대감을 갖고 볼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뭐 재생에너지 많이 깔아놨다고 그 도시가 매력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동이 앞으로 궁금한 게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가 될 수 있을까요? 중동이란 석유의 땅이 차세대 먹거리가 필요한 상황은 이해해요. 예. 근데 완전히 어떻게 보면 뒤집는 건데 자기의 정체성을 뒤엎는 건데 예, 예.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어떻게 추정으로 보세요? 하는 어떻게 얘기인데 보세요? 제가 원래 수소를 좀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가 재생에너지 같은 부분들의 에너지의 중심이 되려면 예. 결국은 그 전력을 재생에너지를 만든다면 운송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호주 같은 나라들도 지금 천연가스나 석탄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거기가 수소를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수소 얘기가 굉장히 뜸해서 이제 네. 수소는 한물 간 거 아니냐, 아예 안 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중동이라든지 호주 이런 나라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수소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같은 에너지다 이거죠? 그렇죠. 어쨌든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지면 그걸 운송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런 수소 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수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내느냐, 여기서 얼마나 상용화될 수 있는 정도로 경제성을 맞추느냐, 그리고 그거를 사줄 수 있는 기업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지금 와서 단정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거를 만들어 가느냐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기술적 이론적으로 말이 되는데 예. 실제로 그거를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지켜보시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되면은 우리나라에 수소 관련한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꽤 많으니까 예.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기업들 정말 좋아합니다. 아. 저도 호주 갔을 때 호주 장관님이 막 시간 엄청 많이 내줘요 인터뷰적으로. 한국에서 왔다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수소의 나라 한국에서 왔다. 우리는 뭐 진짜 이거 재생에너지도 많고 한데 예. 뭐 기술과 자본이 있는 한국 너무 좋다. 우리 와서 함께 하고 싶다. 한국 가서 자기네 얘기 많이 좀 해달라. 예.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조금 뭔가 변화는 있는 것 같은데 참, 이제 그동안 워낙 쌓아왔던 석유 중심의 이 시스템이 바뀌려면 글쎄요. 하여튼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그 현지 지금 그 주민들은 크게 관심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뭐 우리 어제 뭐 주식 시장에서 예. 네옴시티 테마주 그래갖고 예. 네옴시티에 지사 만든다고 빨리 누가 보도자료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예. 얘기들 하고 예. 그랬거든요. 네. 근데 네옴시티 지금 가면 그냥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죠. 거기서 어떻게 지사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사우디 사람들도 이게 예. 1970년대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아. 오일 쇼크 같은 게 났을 때 여기 사우디의 산업을 바꿔야 된다라는 네. 정책이 워낙 오래됐고 네. 이렇게 산유국으로 뭔가 이렇게 치열하게 뭐를 했던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네. 국민들도 뭐 하는 거는 해야 되겠지. 방향에 대해서는 동감해. 뭘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아. 근데 뭐 우리는 뭐 되는지 좀 천천히 보려고 요 정도 분위기고 뭐 골프장이라든지 스키장 얘기할 때도 뭐 골프장 뭐 세계적인 골프 대회가 생기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뭐 사우디에 골프 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닥 관심이 없을 건데요. 뭐 이런 거랑 뭐 스키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스키 타본 사람이 있나? 그러게 말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원순우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